질환에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죠. 우울증에 좋은 음식은 뭔가요? 우울증에 좋은 운동은 뭔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통 설명을 좀 주십니까, 선생님? 네. 이제 아까 한병숙 교수님께서 생활을 원래로 돌리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일상을 잘 사는 거죠. 결국 잘 산다는 기본은 잘 자고, 잘 먹고, 신체 활동을,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인 것 같고요. 잘 먹는다에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죠. 뭘 먹으면 좋아하지 나를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결국 골고루 건강한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사 습관이 나빠졌을 때 이제 건강하다고 하는 음식들, 야채도 많이 먹고 영양소 균형 있게 먹는 식단을 매 끼 규칙적으로 먹는 거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한데, 처음에 막 힘들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무리하게 시작은 하지 않으시고, 기분이 좀 전환될 정도로 햇빛을 쬐기 밖에 좀 걷는다든지 그런 운동을 하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 엔돌핀이라는 것도 많이 나와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회복이 되고 나면 건강해지기 위한 근력 운동이나 이런 운동 강도도 맞춰서 같이 올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히 또 하나, 잠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울증 약을 쓰면서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수면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이클을 많이 맞춰드려요. 그래서 적어도 12시 전에는 자고 6, 7시간의 숙면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이제 금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이제 알코올이 시작할 때는 이제 기분이 좋지만, 그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깨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알코올은 좀 이제 자제하는 게 좋고요. 커피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커피가 수면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뭐 식사 후에 드시는 건 괜찮고요. 그러나 커피가 수면에 장애가 이럴 때는 굳이 이제 커피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문헌을 찾아보면 뭐 비타민 B결 이런 게 좀 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들에서 비타민 주사가 막 그래서들 개발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문헌상에 뭐 비타민 B계열, 뭐 엽산, 뭐 이런 것들 뭐 도움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뭐 비타민제니까 또 그렇고, 그다음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햇빛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햇빛 치료도 있죠. 이제 과거에 떠오르고 또 마사지, 그런 이제 전통의 마사지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고대 이럴 때, 그래서 마사지 내지 또 그거 하면서 또 이제 향기, 뭐 이제 좋은 향기 맡으면서 이제 또 그래서 또 명상하듯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이제 경치 좋은 그때 가서 명상하고 또 산림욕하고, 그래서 그런 또 자연적인 또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 또 그래서 안마기도 그래서 집에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마사지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또 이제 약 효과 외에,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약 쓰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쓰면 통계적으로 한 3분의 2에서는 우울증이 다 납니다. 그럼 3분의 1은 약으로 안 되는데, 그 3분의 1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즐거운 일을 한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경감하든지, 또 지금처럼 뭐 운동에서 좋은 걸 같이 하셔야지, 약만 먹고 되는 거는 또 아니다는 거. 그래서 같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체적인 긴장을 떨어뜨리는 측면에서 좋은 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갖고 있는 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도, 다른 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도 꼭 하셔야 돼서, 네, 맞아요. 그래서 김은식 교수님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주셔서 더 빨리 환자들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정리 요정 시간입니다. 민망합니다. 이게 교수님 말씀 이제 듣다 보니 결국은 우울증 치료를 할 때 핵심적인 건 현재 급한 상황에서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의 어떤 몫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대로 보면 원래 무난히 살던 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생활을 좀 건강히 돌리는 방법들, 관계도 만들어 주시고 가벼운 운동도 해주시고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시작해 보십시오라는 것과, 식사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뭐 골고루 잘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B까지 생각을 해보면 과일류, 제철에 나온 음식들 잘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완요법인 거죠. 결국에는 몸을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어떠한 습관들을 만드시면 생활이
우울감 조절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 원형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정리에 빠진 게 있는 제가 것 같죠?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 있다가 이제 의원에 나와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근데 물론 그 학생들이 우울증인지 모르고 오는데 공황장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부모님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알게 되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애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애를 야단칠 생각부터 하길래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이 지금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하든지 구타당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부모들이 나중에 합의할 때 그냥 뭐 적당히 이제 부모들이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때 권하죠. 고양이하고 쥐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앞으로 학년이 바뀌니까 저 건물이 따로 저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서 안 만나니까 괜찮다고 합의하면 이 쥐는 학교 갈 때부터 고양이 언제 볼지 몰라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양이가 안 떠난다고 그럼 쥐가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아 그렇게까지 합의 다 보고 본인도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학교 내에서 특히 이제 어떤 그 구타사고라든지 어떤 그 왕따 같은 개념이 되면 그 학생은 거기서 분리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거는 의사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가지고 학생의 이것도 들어보고 담임 선생님 얘기를 해서 이걸 하셔야 된다. 의외로 부모님들은 뭐 그럴 수 있죠. 학교를 옮기는 게 쉽지 않죠. 그 학교 내에서. 근데 그런 일을 벌였을 때는 학생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 제가 이렇게 권해서 실제 또 학생들은 학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뭐 이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학원 하면서 또 그 경쟁에서 또 쫓기면서 그래서 근데 많은 학생들이 부모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아예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진짜 편안하게 이 접근해서 힘든 거를 보통 만나면 너 공부 뭐 이렇게 이런 것만 하던 거를 힘들지 않았냐? 너 오늘 뭐 어떻게 그래서 좀 다른 쪽을 물어봐서 학생들이 부모들을 대화의 창구에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대화가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늘 이렇게 뭘 자꾸 질문해. 그래서 그 먼저 다가가는 걸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때 어땠다는 얘기하면 절대 그러면 다시는 뭐 나 때는 이런 얘기하면 부모들 다시는 자녀하고 이제 앞으로 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 얘기, 자기 때 뭐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먼저 질문을 해서 그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십사. 제가 경험이 없는 안 내지만 그 너무나 안쓰러운 경우를 많이 봐서 근데 부모님들은 내 자식 다 이제 이렇게 걱정은 많은데 그렇게까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라서 그걸 저도 자식 키웠던 제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나 추가해 드립니다. 교수님 정말 제가 딱 빼먹은 중요한 걸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힘든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주변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 내가 힘들게 만드는 요인에서 일단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요, 환자분 본인의 어떠한 이 태도, 이 치료에 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교수님들께서 환자분들께 요거 하나는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이제 내가 감기 걸렸다고 독감 걸렸다 인식하듯이 내가 우울증이라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약을 드시고 두 번째는 여타까지 많은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그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날 위해서 시간과 돈과 날 위한 것들 많이 못했던 분들이 걸리더라고요. 우울증이라서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위해서 한번 본인을 위해서 좀 투자하시고 남보다 본인 먼저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의외로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진단이 됐을 때 부정하지 않는 것, 병을 받아들이고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저도 그렇고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을 치료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진단 받은 분들께 전하는 메시지니까는요. 햇빛을 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아침 햇살 쬐시면서 햇빛이구나 느껴보시고요. 전 두 마디.
음식을 드실 때 맛을 깊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 그 뭔가를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 햇빛을 쬐면서 느끼는 행복감, 걸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마땅한 것들을 한번 다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